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두 번째 수학동화, 수상한 수학동굴 아이들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어떤 수학 문제들이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필 의도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 집도 가난하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좀 바닥이었고 그냥 벼볼 일 없이 살아갔습니다. 이 받아쓰기 같은 경우도 한글을 못 떼서 항상 옆에 짝꿍, 그 당시 짝꿍이 부반장이었는데 부반장한테 지우개를 매번 하나씩 주면서 받아쓰기를 컨닝을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안 맞으려고 그렇게 컨닝을 했고 지우개가 없어가지고 방과 후에는 이제 지우개 따먹기를 해가지고 친구들 지우개를 또 땄고 그걸 또 부반장한테 항상 매일매일 받아쓰기 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씩 바치면서 컨닝을 해서 손바닥을 안 맞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유독 다른 것들은 다 못했는데 수학만은 좀 잘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잘하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뭔가 갑이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뭔가 아이들이 무시하지도 않게 되고 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이제 수학 때문에 저는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수학으로 좀 인정을 받다 보니까 다른 과목도 좀 공부하면 어떨까 싶어서 다른 과목도 좀 열심히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과목도 잘하게 됐죠. 고등학교 수학을 정석을 가지고 이제 독학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학원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독학을 많이 했습니다. 개념 독학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석 연승제 푸는 것도 너무 어려웠죠. 자, 근데 어쨌든 그거를 힘들게 혼자서 극복을 해나갔고 그리고 나서 또 수학이 더욱더 잘하게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멘탈이 강해지는 것, 좀 어려운 위기감이 닥치고 힘든 게 닥쳐도 결국에는 내가 이 복잡한 실타래가 얽힌 나에게 닥친 이러한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게 저는 수학 공부를 하면서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내 힘으로 풀어가면서 그거를 해결해가는 과정,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 그게 인생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보통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항상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삶에서도 극복을 해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책에서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인공 영실이가 삶에 대해서도 자신도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위축돼 있고 이런 아이로 설정이 됩니다. 실제 제가 4, 5년 정도 오랫동안 가르친 제자들 중에서 보면 친구들한테 빵 셔틀 같은 거 당하는 아이도 있었고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수학을 지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수학 하나만은 잘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본인도 활력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빵 셔틀 그런 것만 했던 그 제자도 다른 과목은 9등급, 8등급 받았는데 수학만 잘했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수학하고 과학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인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요.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됩니다. 매년 저에게 찾아오는데 이렇게 자신감 없고 그런 제자들이 수학을 잘해 나가면서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제자들의 캐릭터를 가지고 책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수상한 수학 과목 아이들 1부와 더불어서 2부에서도 역시 영실이가 주인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1부에서는 영실이가 비행기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대대로 대란식으로 살면서 공부도 안 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영실의 친구들의 도움과 그리고 약방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포기했던 수학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학 실력이 늘어나게 되면서 본인의 삶도 하나씩 개척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2부에서는 훨씬 자신감 있는 영실이가 나오죠. 친구들과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시간을 멈추는 기계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영실이와 친구들은 시간을 멈추게 되고 멈춘 세상에서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재밌는 놀이들을 하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상상을 했거든요. 시간이 멈추고 나만 움직이면 어떨까?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었던 것들도 마음대로 가질 수 있겠지? 이런 상상들을 했는데 그런 상상들을 좀 책에 구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간을 돌리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영실이와 모험을 함께하는 친구의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건물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실이와 친구들은 또 시간을 멈추고 친구의 아버지를 살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영실이는 문득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비행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아버지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다시 또 모험을 가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비행을 준비하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모험 끝에 아버지의 비행을 막고 비행기 사고도 막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힘든 작별을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의 결말을 쓸 때 제가 두 가지 버전을 썼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살리는 버전. 과거에서 아버지를 살렸기 때문에 현재도 다시 살리는 버전이죠. 현재가 바뀐 거죠. 과거가 바뀌었으니까. 또 하나의 버전은 현재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를 만드는 버전이죠. 이 두 가지를 제가 만들어서
초등학생들한테 미리 좀 익히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대부분 아버지를 살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살리는 버전으로 결말을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편에서 수학 사고력 문제들을 수화 연산 그리고 도형 문제를 많이 집어넣어서요. 이번에는 시간과 관련된 내용들을 쓰다 보니까 시간과 관련된 측정 문제들, 전에 다루지 못했던 규칙성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학 사고력 문제들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사는 스몰비 클래스 조승우 작가님이 써주셨고요. 이번 기회를 빌려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목차입니다. 1장 신나는 체험학습과 토끼산 전설, 2장은 수상한 수학동굴 아이들, 3장이 우리만의 비밀이야, 4장 아빠를 구하라, 5장 무너진 수학동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림 작가님이 그림도 예쁘게 그려주셨습니다. 규칙성을 늘려고 피보나치 수열을 좀 넣는데, 피보나치 수열을 보면 피보나치가 토끼를 가지고 연구를 하거든요.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녹아나게 했냐면 토끼 외계인이란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공포 영화나 어떤 만화 같은 거 보면 거대한 토끼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공포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거대한 거인 토끼들이 있다라는 설정을 했고, 그게 이제 외계인 토끼, 외계에서 지구로 온 토끼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외계인들의 발달된 문명에 의해서 시간을 조작하는 기계를 외계인 토끼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토끼산의 어떤 동굴에다가 숨겨놨죠. 그걸 이제 아이들이 토끼산 체험학습을 가면서 찾는 내용입니다. 자, 동화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도 좀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화 내용 중에 이러한 어떤 수학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좀 집어넣습니다. 자연스럽게 수학 내용들을 이야기 속에서 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관련해서 황금비까지 이렇게 학습이 되죠. 이렇게 한 꼭지가 끝나면 그 꼭지에 들어있는 수학 내용들을 정리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복습하게 되는 내용이고, 혹은 잘 이해가 안 됐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야기 속에 들어있던 수학 내용들을 좀 정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2장에서도 이렇게 규칙성 관련한 수학 문제를 집어넣었죠. 자, 이 문제는 미국 문제인데요. 이거를 제가 좀 번역을 해서 좀 변형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역시 2장이 끝나면 이렇게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수학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읽어봐도 되고, 아니면 어머님들이 읽어보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자, 3장에서는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이러한 수학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과 규칙성이 서로 함께 들어있는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역시 3장이 들어있는 문제를 풀다가 나온 수학 개념들은 이렇게 뒷부분 꼭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 장에서도 아이들이 체험학습에서 이제 보물 찾기를 했는데,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죠. 이것도 역시 규칙성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규칙성 관련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서술이 되어 있고요. 자, 꼭지 마지막에는 그 문제 풀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는 과정과 그 문제를 푸는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서 유사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면서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익히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력 문제들도 좀 나와 있죠. 13일의 금요일이 1년 중에 최대 몇 번이 있는지, 이런 달력 문제들, 시간 관련해서 측정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달력 문제를 자연스럽게 푸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가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역시 마지막에는 그 내용들 관련한 정리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유형 문제를 넣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계 문제들, 시계에서 측정, 각도를 구하는 측정 문제들도 집어넣고요. 역시 시계 문제들과 관련된 개념들을 또 정리하는 파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꼭지에서는 규칙성 말고 측정 관련한 문제를 집어넣었죠. 양팔 저울에 분동을 올려놓고 무게를 잴 수 있는 방법, 그런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부문에 있는 수학 문제들을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 책에는 자연스럽게 사고력 수학 문제들, 좀 어려운 문제들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끔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고 특히 남학생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에요. 책 읽기 싫어하는 아들에게 제가 쓴 책이 습자까지 합치면 꽤 많거든요. 그걸 다 읽어보라고 하는데 최초로 제가 이제 극찬에 들은 책입니다. 그만큼 좀 자신있고 재밌는 내용인데, 책 읽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 책을 읽게 하면서 사고력 수학 문제와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접하게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수학 공부 시간을 이 책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읽으라고 하면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 책 읽는 게 더 재밌으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도 읽으면서 문해력도 늘어나고 그 안에서 수학 공부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을 통해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좀 더 수학을 쉽게 접하고 좋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